네, 이탈남의 인기 코너죠. 이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천안함 3주기를 맞아서 그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두 가지를 공개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관계로 애당초 고지해드렸던 이른바 군납과 관련된 문제, 이거를 터는 시간을 뒤로 미뤘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남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이탈남이 배출했기도 했지만 제가 또 이탈남을 빛내기도 했고 서로 간에 또 어떤 그 방송의 위신을 세우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뭐 조금 그거 좀 말은 정확히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죠. 뭐 인정합니다. 저는 쿨하게 인정할 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편집장으로 해서 저희 이탈남이 빛나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말이 나중에 김종대 편집장한테 엄청난 족쇄가 될 거라는 사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 말을 하심으로써 이제 도망을 못 간다. 코가 깼구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걸 3사 이론이라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 알겠습니다. 족쇄를 자기 발에 채운 겁니다. 뭐 그러면 하여간 이탈남, 나도 이제 수영 길러야겠네. 예. 아니, 수염이 저처럼 이렇게 납니까? 제가 많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염이 흔한 수염이 아닌데. 보기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싹 벌초해버려서. 우리 한번 같이 길러볼까요? 이름도 비슷하고, 뭐. 고향도 같고. 뭐, 여러 가지 비슷하다는데, 이 그렇죠. 패션까지 한번 맞추는 게 어떨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손해보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군남 문제, 짬밥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트윗에, 뭐 기대한다. 라는, 그런 거를 올려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네. 또 맺힌 게 많다. 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군부대 식당에서. 네. 이제 배식을 받아가지고. 네. 한 병사가 밥을 먹는데. 김치에서 뭔가 자꾸 젓가락에 걸려.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예. 생지가 몸뚱아리가 반으로 잘린 한 조각이 어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우, 그냥 먹을 뻔했어요. 갑자기 왜 새우깡이 생각이 나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예. 아무리 먹성 좋은 장병들이라 그러지만 며칠간 밥 먹을 생각 하나도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그게. 예.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땐 말이에요. 네. 군부대 1년 중 가장 큰 일이 김장 담그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예. 군인 가족들까지 다 오시고 해서 아주 연중 성대하게 김장 담그고. 한두 폭이 담는 게 아니니, 이게 뭐. 그럼요. 엄청납니다. 예. 저도 그때 이제 김장 담그는 법을 배웠는데 요즘은 다 군납입니다, 이게. 예. 납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병들 한 끼 급식비가 얼마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2,058원입니다. 한 끼 급식비가. 한 끼의 급식비가. 예. 그러면은 이게 초등학교 급식비보다도 낮아요. 맞아요. 예. 초등학교 급식비가 2,000원대고 중학교가 3,000원대입니다. 예, 맞아요. 예. 제가 애들 학교 보내서 잘 알죠. 잘 알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도 군인들 급식비가 훨씬 낮고 2,058원 갖고 그러면 뭘 먹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예. 이게 각종 식품을 납품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지김치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질 불량식품이 납품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요즘 군대에서 식중독 환자가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방 사단별로 이렇게 식중독 환자를 보면은 그거 없앨 수 있거든요. 예.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이 되면은 식중독 환자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예. 부대원들이 집단적으로 설사를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책임 규명이나 원인 규명이 전혀 안 됩니까? 할 수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어요. 어떤 음식에서 그러면 식중독균이 나오냐 이런 거 검사도 안 합니까? 그냥 넘어가요? 검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생물 검사고 그렇죠. 두 번째는 관능 검사라고 음식 색깔이나 냄새를 그냥 눈으로 보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 김종대 편장이 이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과학 영역까지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니까 내가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미생물 검사라는 건 뭐냐면 식품 검사 장비로 아주 간편해요. 한번 시료가 있는 어떤 테스트기를 그냥 넣어보면 네. 그 식중독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판명이 쉽게 됩니다. 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기계를 사줘도 잘 안 씁니다. 왜요? 그러면서 자꾸 관능 검사 그냥 육안으로 하고 대충대충 합니다. 아니, 식중독균이 있는지 육안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냄새 맡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응.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것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제조일자 보고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매년 군부대에서 식중독 환자가 끊이질 않고 또 집단으로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 질병관리본부 그 해당 지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와서 검사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의무적인 상황이에요. 아, 군부대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 군부대라는 특성으로. 거긴 제가 군부대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으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상황이 발생하면 큰 뉴스가 되는데. 바로 질병관리본부가 개입하죠. 예. 네. 그러니까 군부대는 이것도 사각지대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김치 속에서 생쥐가 나오고 이럴 정도 되면은 그때서야 골마 터지는 겁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준 전시 상태는 이렇게 됐는데 병사들이 설사하느라고 총을 못 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 비슷한 영화도 있어요. 그 청와대 내려오던 북한의 무장공비가 설사 때문에 들켰다고. 그 효자동에 왜 이발사 나오는 영화 보십시오. 효자동 이발사. 네. 거기 그렇게 첫 장면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전투력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하겠지만은 우선은 설사 때문에 전투를 한다 못한다. 이건 참 나중 얘기고 우선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군대 와서 이따위 대접밖에 못 받는구나. 그렇죠. 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놈의 급식비가 매년 4%씩 인상되는데 네.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 생활과 괴리가 점점 더 벌어져 가서 이제 국민 중산층 정도의 밥은 먹이자는 게 10년 전에도 나온 얘기고 20년 전에도 나온 얘기거든요. 네. 중산층 수준은 무슨 중산층 수준입니까 그게. 더 홀대하고 푸대접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먹는 데서부터 이게 걸리면은 뭐냐면 군대 부적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 밥 못 먹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 사기가 저하되고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일단은 그 전우들하고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이 공동체 의식이 고양이 되고 예. 사기가 올라가고 예. 이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먹는 거 잘 먹이자. 이거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 소득 2만 불 나라에서. 그럼 기본이지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루 6천 원으로 때우겠다는데. 예. 징병대원 자원들 공짜로 국가에서 주니까 막 뿌려 먹고. 이거는 우선 먹는 거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명 가치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먹는 것이 이 정도라면 다른 건 어떠냐? 우선 제가 군대 생활을 한 게 1988년까지인데 약 한 25년 됐습니다. 그때 전방에 가면 막사가 비루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크게 낮은 거 없습니다. 그대로입니까? 일부 부대가 개인 침대형 내무반으로 바뀐 건 사실이지만. 예. 그거 한다 그러지만은, 수요에 비해서는 택도 없어요. 여전히 칼잠 자고. 예. 여름에 지붕에 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무더위에 그 좁은 침상에서 이게 어떤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수용소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내무반이. 아, 진짜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일제 잔재 내무반. 군대 생활이 뭐가 힘드냐 그러면 내무 생활이 힘들다 그러지 교육 훈련이 힘들다 그러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힘든 전투 훈련이 힘들고 예. 내무 생활은 즐거워야 되는데 예. 자기의 사생활 공간은 전혀 인정 안 하는 포로 수용소 개념으로 우리나라 내무반이 설계돼 있다. 아, 진짜 그러네. 외국 영화 보면 다 개인 침상 갖고 있잖아요. 2층 침대든 뭐든. 거기는 신성불가치만 자기 개인 공간이에요. 예. 거기에서 특별한 군대 어떤 규정 위반만 안 한다면은 내 공간이고 여기서 부대를 출퇴근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내 출퇴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임무가 끝나면 자기 침대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임무가 끝나고 나면은 내무 생활을 한다는 건데. 네.
내가 군대에 싸우러 갔지 뭐 김병장 군화 닦아주러 갔습니까? 예. 고참 속옷 바르러 갔습니까? 예. 뭐 수용소 개념에 죄수처럼 생활하러 갔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사고방식이냐 말이에요. 이게 일본 군대 잔재입니다.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무반 생활이죠. 내무반 생활이에요. 그렇죠. 온갖 군의 부조리가 내무반에서 다 일어나요. 그렇죠. 네. 각종 그 포검, 구타 또는 맞아요. 부조리하는 예, 것들이 예, 전부 내무 생활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열악한 생활, 그것도 또 자기 옛날의 말입니다. 내 전방 어느 부대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 강원도 어느 한 부대가 모 계곡에 주둔하는 한 대대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왔어요. 맨날 구타, 자살, 뭐 군기사고, 안전사고 계속 죽어 나왔어요. 네. 하루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검열을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부대 문제가 뭐냐? 네. 가보니까 제일 충격적인 게 그 막사입니다. 왜요?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요즘 세상에도 이런 막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 아주 비루하고 물 새고 뭡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대 막사를 바꿔줬습니다. 개인 침대 내무반으로. 언제 때 얘기죠, 그게? 한 5, 6년 된 얘기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예요. 예.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막사를 최신식 현대식으로 바꿔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휴가도 가기 싫다 이거야.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좀 사기가 확 올라가면서 그제서야 부대에 부조리한 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휴가는 갔겠지. 그건 좀 뻥이다. 아니, 물론 빵이지. 그런데 뭐냐 하면은 내가 사는 공간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니까 그다음부터 군대 부조리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인간 존중,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군대 가면 원래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군대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군노 의료는 어떻습니까? 의료요? 예. 자, 옛날에 군대병원 그 악명 높은 거 생각하면 배 아프다고 의무대 가니까 아까진기 발라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우리 그렇죠. 나이 오래신 되신 분들 다 추억인데. 재작년에 논산훈련소에 말이죠. 한 병사가 고열을 호소했어요. 네. 떼굴떼굴 굴렀어요. 네. 그러니까 처방이라고는 해열제 2알. 예. 그런데 얼마 후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이때 군 병원 문제가 크게 한번 이슈화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직후에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이번에도 복통을 호소하면서 아파하는 병사 또 막 고열이 있고 하는데 역시 해열제 처방만 하는데 얼마 있다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군대 전문의라고 있는데 네. 이 전문의 수준이 병원에 가면은 임상 교수가 한 30%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프로 예. 의사. 예. 그러니까 어떤 전문 의사가 한 30% 돼서 한 60, 70%가 어떤 그 펠로우를 다 마친 예. 전문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냐 하면 수련 과정에 있는 게 바로 전문의예요. 근데 군대는 90%가 그렇습니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전부 단기 복무자 위주로 예. 해가지고 보면은 진단을 하고 후송을 시키고 빨리 큰 병원을 보내서 시간을 요해야 될 때 제대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진통제 처방을 한다든가 해열제 처방을 한다든가 이러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병원을 못 믿는단 말입니다. 예. 의무대를 못 믿고. 그러니까 대부분 군대에서 치료하기 곤란하면 빨리 휴가를 보내가지고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때는 군인은 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 하하. 이러니까 비싼 병원비를 물어야 되니까 이마저도 곤란해. 어허. 이래가지고 한 5, 6년 전부터 군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군대 병원의 신뢰가 전혀 없다는 거. 신뢰가 전혀 없다는 걸 군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병원 그거를 군 장병들도 진료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예.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민간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군 병원 수준으로 응급 환자라는 게 있죠. 응급 환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장기 복무 전문의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왜냐하면 강남 가서 성형외과 열면은 떼돈을 버는데 예. 뭐 하러 군대에 앉아가지고 돈 안 되는 걸 그렇죠. 힘든 군대 생활 하겠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대한의사협회가 나서가지고 예. 군의관들 그 처우를 개선하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네네네. 이래가지고 국군 의무사령관을 예. 원스타가 하던 걸 3스타를 만들었네. 오호. 그리고 막 그 대우고 막 개선하고 예. 이렇게 되니까 3스타 시킬 군의관이 없잖아요. 예. 원스타를 6개월에 한 번씩 진급시켜 3스타로 만들어 가지고 이야, 초고속 진급이네. 초고속 진급 전두환 이후로 처음인데 이렇게 해서 3스타로 앉혀보니까 예. 이래가지고 의무사를 대대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병원 수준이 좋아질 거다. 이래 봤는데 이제 야전병원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령부로 다 차출이 돼가 올라가니까 야전병원 수준은 더 나빠진 거예요. 결국은 군의관들 처우 개선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선병원의 어떤 그 수준은 더 저하되는 구멍이 오히려 더 커져 버린 거네. 더 커져 버린 거죠. 이거는 군인을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고 네. 의사들을 위한 의료개혁이었어요. 군의관을 위한 뭐 의료개혁이 돼 버린 거죠. 고객 중심이란 건 아예 없어요. 예. 게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의료개혁인가가 판명이 나니까 다시 사령관이 원스타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원스타에서 1년 만에 3스타가 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했습니다. 전역했습니까? 네. 어.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시 뭘 급조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말이죠. 군병원이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로 큰 병원이 하나씩 있어요. 한 7개 정도 기억이 나는데 가보면은 그 치료를 마치면은 일반 병원은 퇴원시키지 않습니까? 이 요양은 안 시킨단 말이에요. 네. 군병원의 70%가 정양 환자, 요양 환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완전히 완치시키지 않으면 부대로 돌려보내봤자 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갈 데 없는 애들 수용소가 돼버렸어요, 군병원이. 그러면 병상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더 못 받는 것이 돼버린 거죠. 또 못 받는 게 돼버렸죠. 낭비죠. 예.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예. 별 치료로도 요하지 않는 애들이 예. 득실득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군병원에 가보면 애들이 뛰어다니고 네. 방방 떠요. 아픈 거 불편한 거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평상시하고 똑같거든. 예. 그 일반 병원의 어느 병동을 보는 듯한 모습이 어느 병동인지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네. 네. 그래서 이 병원을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의관들 수준을 어떻게든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국방의학원을 수립하자 뭐하자 얘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국방의학원은 말 그대로 군의관으로 장기 복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자. 양성하자. 예. 예. 이것도 지금 찬반 논란이 아주 심하죠. 근데 많이 갈까요? 그게 의문시 되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의사의 어떤 사회에 대한 의사의 과잉 공급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의사들 어떤 이해관계, 대한의사협회하고 또 어떤 그 첨예한 관계 때문에 말만 나오고 실행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일선의 장병들이. 네. 예. 그다음에 이런 의료 수준 갖고 전쟁한다? 예. 앞으로 안 죽어도 될 장병들이 많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개괄을 했는데 좀 심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군납과 관련해서 아까 국군 장병 1인당 한 끼 그 급식비가 너무 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근데 여기는 조금씩 구매하는 게 아니라 왕창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지는 건데 네. 이것이 단순히 급식비가 낮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군납에서도 비리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군납에 관한 부조리는 말이죠. 이 식품뿐만이 아니라 군납 전반에 지금 그걸 좀 만연된 문제인데, 네. 자 아까 식품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각 또 지역별로 부대 조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중앙 조달이 아니고 예. 부대별로 조달하다 보니까 천차만별의 경우가 다 있으니까 이거 일률적으로 얘기하긴 뭐예요. 그러나 예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네. 다른 군납 문제를 보자고. 그러면은 또 병사들 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개인 장구류입니다. 네. 군화 같은 예. 거, 옷 같은 거. 예. 얼마 전에 군복도 큰 문제가 됐어요. 군복 그 땀복이라 그랬죠. 예. 예, 이게 뭐 찜질방에 갈 때나 입는 건지 왜 땀이 차서 안 빠지냐 말이죠. 그렇죠. 그걸 디지털 군복이래. 예.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땀도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디지털식으로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일 문제가 크게 벌어진 건 군화입니다. 예. 원래는 말이죠. 이 군이 우리가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은 이 접착제가 떨어지면 신발 밑창이 너덜너덜하고 비가 셉니다. 그렇죠. 그렇죠. 군화에서 재작년에 그런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해가지고 거의 다 납품한 거를 갖다가 반려했어요. 네. 이 속사정을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에 이제 규격, 어떤 접착제 규격을 제시하면 그거에 맞춰서 민간업자들이 각기 그걸 적용해가지고 납품을 정상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제양군인회가 군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 제양군인회 계열사에서 네. 이걸 자꾸 하겠다고 국방부에 로비를 하니까 민간업자들이 하던 어떤 군납 납품 물량을 몽땅 걷어가지고 그 업체에 싹 몰아줬어요. 아하. 근데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 업체는. 아하. 이거를 납품하고 나서 처음에 납품한 4,000족의 군화가 예. 야전에 보급이 됐는데 밑창이 하나 둘씩 떨어지다가 예. 나중에 전량 회수해서 반납해버렸는데 예. 제양군인회가 이 사업을 독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몰아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자격 업체가 뛰어들어서 이게 이제 제양군인회 돈줄이 된 거란 말이죠. 이래서 그 예비역 장성들 매겨 살리려고 하다가 예. 군화가 와르르 이러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군화의 문제가 뭐냐면은 통풍이 잘 되면은 방수가 안 되고 예. 방수를 그러면은 또 하려 그러면 통풍이 안 되고 예.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문제인데 우리나라 주력이 뭡니까? 육군 보병 아닙니까? 예. 발을 보호 못하는 보병이 어떻게 보병입니까? 예. 군화가 뭡니까? 보병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이 새고 예. 그러면 겨울에 작전을 하면 발이 얼어버려요. 동상에 걸리죠. 동상에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양말을 한 번 출동할 때 10컬릴 싸가지고 나가야 돼. 물 샌 거를 그냥 신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갈아 신어야 되니까. 계속 갈아 신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양말을 10컬레, 20컬레를 싸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그럴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 그래요? 민간 싸제 양말 또 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말 보급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수량이 정해져 있지. 무슨 10컬레씩 주고 그냥. 예. 내 군대 생활할 때는 3컬레밖에 안 줬는데. 그러니까 이 군화 하나를 좀 바꿔주자고 해가지고 여론이 예. 굉장히 이 군화 성능 계산하자. 이 정도 가격이면 외국에서는 왜 아프간 이라크에서 작전하는 미군들 보면은 가볍고 좋거든요. 예. 우리 군화는 무겁고 예. 땀 차고 예. 그다음에 또 그래서다가 물 새고 하여간 안 좋은 게다. 나도 군대에서 무좀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안 낫는다고. 한 번 군대에서 걸리는 무좀은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배기는지 네.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나요. 그럼 발가락 양말 신으십니까? 냅두고 살아요 그냥. 낫지도 않는 걸. 예. 그러니까 이 주범은 어디서 있냐면 바로 이 군화에서 있는 거라. 이거 하나 바꿔주자고 해서 예산도 좀 태워주겠다 뭐다 해니까 그 사이에 요 납품업체를 제양군인회가 독식하도록 싹 바꿔버려. 그러더니 오히려 멀쩡한 군화 밑창까지 이제는 문제가 돼. 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식 같은 경우는 부대별로 조달을 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음식이다 보니까 유통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대별로 조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부대장 마음먹기 나름이다 또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품검사 훈령을 만들고 장관 훈령을 만들고 다 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미생물 검사를 하라 이런 훈령을 만든 건데 안 지킵니다. 일선부대 가면은. 그래요? 안 지켜요. 장비가 놀고 있고. 예. 몇 번 점검해봐도 똑같아요. 거기서 뒷돈이 오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군대 식품검사가 누구 책임이냐. 예. 군대 수의병과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개 고양이 치료하는 걸 수의사라고 하잖아요. 예. 군대도 수의병과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군견이 많아. 그렇지. 예. 독일산 세퍼트로. 예. 비싸게 주고 사오는 군견이거든요. 예. 알다시피 우리나라 똥개나 진돗개는 군견이 못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 어릴 때 제 네. 고향 마을에 군부대에 있어서 네. 저희 집에서 세퍼트 길렀어요. 길렀는데 네. 왜 싸나워. 진돗개 풍산개가 군견이 못 되는지 아십니까? 워낙 충성도가 높아서 정이 많아서. 한 번 근데 다른 주인을 안 간다면서요. 안 가지. 그래가지고 군견병이 제대하면은 다음 군견병한테 적응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퍼트는 그렇게 정이 없어. 이래서 세퍼트를 한 700마리 정도 예. 사가지고 있는데 한 두당 몇백만 원은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비싼 군견 자원이 있기 때문에 수의사가 있다고. 예. 근데 수의사들이 군견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어. 그러니까 식품검사 임무를 그 양반들한테 맡긴 겁니다. 어허. 그래서 수의병과에서 식품검사래. 예. 이 사람들 책임인데 수의병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식품검사, 미생물 뭐 이런 걸 좀 과학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예. 아주 고루하고, 예, 만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뭔 문제가 생겨도 다 덮기에 바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의병과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건 뭐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다 임무를 준 것이고 예. 그 뒤로 이런 어떤 식품에 관한 업무가 대충 처리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예. 지휘관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직접 봐야 되는데 예. 맡겨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전염병의 천국이 됐어요. 뭐 이것뿐입니까? 이것 말고 말라리아도 아주 심해요. 그 심각하다면서요? 심각하죠. 특히 전방 같은 경우가. 전방에 심각하죠. 예, 여름에 다 북한 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떤 우리 군의 어떤 병사들의 생명 가치가 네. 굉장히 폄하되고 있는 겁니다. 징집을 해가지고 공짜로 줬다고 막 써먹는 거예요. 예.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일가구 일자녀 아닙니까? 예. 외아들입니다. 예. 다 와가지고 예. 사회에 있을 땐 독방 쓰고 그랬는데. 독방이라는 말을 하면 교도소 생각나잖아. 자기 방. 응, 자기 방 쓰고. 예. 아, 그러네. 그렇죠. 이랬는데 군대 와서 일제시대형 내무반에 생쥐 나오는 김치 먹고 아파도 잘못하면은 아까진기나 바르고. 아까진기 바르고 근데 폐렴이 뇌수막염이 걸렸는데 해열제 먹고 이렇게 애들이 대접을 받으면 국가에 충성심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따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월급이 상병이 10만 원이에요. 네. 그거 10만 원 올리는데 무슨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죠. 예. 그래 봤자 국방 예산 전체의 사병들 월급이라 그러면 3발의 피해요. 간부들 월급에 비하면은 2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 뭘 좀 해주자면 왜 이렇게 제가 의문시하는 건 이겁니다. 왜 우리나라 군대는 이렇게 징병된 국민들 자제에 대해 가지고 대접에 인색할까? 또 이걸 조금 개선해 주자 그러면은 안 된다고 펄펄 뛸까? 네. 뭐 그러면서 군대는 원래 이렇게 고생하는 데라는 고정관념으로만 움직일까? 그렇죠. 이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작전 개념 해보자고. 우리나라 그 방어선이 이제 알파, 브라보, 찰리 이렇게 제1, 제2, 제3 방어선이 있어요. 전쟁 나면은 제1선에 가 있는 최전방에 있는 우리 전투원들의 손실률이 40%로 계산됩니다. 아, 그래요? 예. 다 죽어요. 예. 사실은 더 죽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옛날 50년대 한국전쟁식 개념인데 이 사람들을 제2선 브라보나 찰리로 빼서 예. 살아서 싸우게 하면 안 됩니까? 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브라보로 빼서 전투를 하게 되니까 예상 손실률이 17%로 낮아져.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 뒤에서 살아서 싸우는 게 더 낫냐, 앞에서 죽는 게 낫냐, 그럴 때 우리가 무기 체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젠 뒤에서 싸워도 우수한 무기 체계, 이제는 몇십 킬로 나가는 다연장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네. 오히려 더 잘 싸울 수 있어요. 예. 생존성이 높아지니까. 예. 전생에 더 유리해. 그런데 이게 왜 안 고쳐지느냐?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참모총장한테 가서 자, 이 진지를 뒤로 뺍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야 임마 군인이 뭐야? 자기 참모 내 진지는 내가 지키는 거지. 군인이 뒤로 물러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 그건 고향의 목에 불온한 군인이 되는 거지. 예. 이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이렇게 생명 가치를 극도로 우리 전투원의 생명 가치를 극도로 경시하는 문화에서 네. 우리 작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현대 전쟁 못 합니다. 네. 죽었다 깨나도 못 해요. 명색이 명색이 현대 전쟁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김병관 후보자가 예. 인본주의적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국회에 와서 그럴 때 이미 사퇴했죠. 사퇴했지요. 예. 그런데 다른 의혹에 미쳐서 저 얘기가 빛을 못 보는 거라 하는데 큰 해석함을 갖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병관은 그걸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뭔데요? 살아서 싸우게 하자. 어허. 남의 집 외아들이다. 예.
10,000명이 죽으면 60,000명의 국민이 슬퍼한다. 그렇죠. 왜 애들 죽이면서 싸우냐? 살려서 더 잘 싸우게 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적 개혁이라고 김병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얘기를 국회에서 할 틈이 없었어요. 그 의혹. 수많은 의혹 때문에. 그러나 김병관 사퇴한 후보자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짚은 겁니다. 저는 그 점 때문에 이 사람이 저런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다면 군이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데 일견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분이 몸을 막 굴리는 바람에 자기가 평생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후임 장관이라도 예. 또는 총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군대가 지금 생명 가치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사상인가? 50년대 그 대량 살상하는 어떤 대량 전쟁 사고에서 단 한치라도 벗어난 게 있는가? 네. 북한군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걸 군인 정신, 오도된 군인 정신으로 자기 신념화하면서 가는 군대가 과연 옳은 군대냐? 이거는 사람 죽이는 군대예요. 그렇죠. 지금만 해도 많이 낮았지. 옛날에는 뭡니까? 군대에서 일개 연대 병력씩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나마 지금 낮았어요. 우리가 지금 분단 이래로 군대에서 전쟁 없이 죽어서 나온 병사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 그나마 요즘 줄은 거예요. 예. 그런데 줄였는데 앞으로 더 줄이고 얘들이 싸우게 만들고 제대로 앞으로 군대가 가려면은 우선은 먹는 거, 치료해 주는 거, 그렇죠. 자는 거, 그다음에 작전 개념 이거를 인본적으로 바꿔줄 때 현대 전쟁을 할 수 있다 이게요. 의식주 가장 기초인데 이것조차가 엉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엉망이죠. 네. 그때마다- 한마디로 공짜로 준 병사들한테 돈 안 쓰겠다 이겁니다. 예. 국방 예산 거기 들어가는 거 아깝다 이거예요. 예. F-15 한 대 값이면 예.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예. 우선은 뭐 하다 못해 먹는 것부터라도 그러면서 이제 예비하고 거기서 또 로비스트로 뛰면서 또 이제 돈 챙기고. 뒷돈 챙기고 그렇죠. 독식하고. 그렇죠. 네. 오늘날 제향군이네 보십시오. 예. 저 노인네들이 앉아가지고 군대 꼬리곰탕 독점 납품하고 있죠. 애들이 꼬리곰탕 먹겠습니까? 제향군이네가 저 돈가스 먹지. 꼬리곰탕 납품업니까? 네. 그다음에 군화 요것도 독식하겠다고 눈독 들였다가 결국은 다 망가뜨렸어요. 예. 그러면서 돈 5천억을 엉뚱한 부동산 투자했다 날려버렸어요. 맞아요. 예. 이 노인네들이 앉으셔가지고 하는 일이 군대 발전을 위한 겁니까? 군대를 망치는 겁니까? 제대로 하셔야죠. 예. 자기들이 군 생활 했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후배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일을 해야지. 네. 자기 군대에서 고생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상받겠다 그러면 그 부담은 후배들이 다 짊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병영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관념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군대는 고생하는 곳이고 군대를 가면 굴러야 되고 군대를 가면은 사회에서 누렸던 제반 기본권은 조금은 접고 들어가는 거고 네.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죠.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싹 갈아엎어야죠. 그렇죠. 네. 예. 인간관의 문제입니다. 인간과는 전쟁관. 그렇죠. 예, 그 자기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철학 없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군대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디 제3세계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 보는 개념이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현대사회, 민주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군대입니까? 이게? 네. 아마 또 국민소득 2만 불에. 그렇죠. 이 지금 지적은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어머니도 계실 거고, 네. 그다음에 남친을 군대에 보낸 여성분도 계실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그 국군 장병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는 국군 장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거의 전 국민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혀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네. 여기서 그냥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본에서부터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짚어봤습니다만은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 조만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경제정책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기 서광은 언제쯤이나 비출 수 있을까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